안녕하십니까. 검찰수사 출신 법무사 이성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필수 3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 동료,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오프라인 및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소문이 전파되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추후 민사적으로도 법원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필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특정성인데요. 피해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다중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 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의성입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은요,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목적, 즉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접수 및 수사 준칙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간혹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부당한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개정한 수사 준칙이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경찰은 부당한 고소장 발내 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된 수사 준칙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고소 고발장 반려 제도를 폐지했고요. 두 번째, 검사와 보안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 기한과 검사와 보안수사 요구 시 시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보안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분담이고요. 네 번째, 경찰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나 경찰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나 선거 사건의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